안녕하세요. 두컵TV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창조 컨텐츠 시장의 미래의 두 번째 소재인 컨텐츠 서비스 시장으로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컨텐츠의 양적, 질적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구성, 가격 경쟁을 통해 고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을 통한 컨텐츠 시장의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구독료로 전 세계 1억 3,9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선점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애플, 디즈니들이 새로운 판도로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텐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과 그 규모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먹거리가 있다는 거고, 향후에 구독 서비스라는 큰 소비 접점의 시장 포커스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에 대응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수없이도 많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독점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의 5개 채널을 통해 디즈니가 가져가고 있는 500여 편의 영화, 7,500여 편의 TV 시리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모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캡틴 마블, 겨울왕국, 어벤져스, 토이스토리, 라이온 킹, 알라딘 등 글로벌하게 성공한 모든 컨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디즈니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방대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를 확보한 후에 컨텐츠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라는 원포인트 서비스 모델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부분은 넷플릭스, 유튜브, 애플,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디즈니도 하나의 목표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를 누가 선제적으로 구독 서비스라는 그물망으로 집어넣고 빠져나가기 싫을 정도의 먹이와 즐거움을 주느냐가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의 컨텐츠와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세밀한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의 독자만이라도 그 플랫폼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구독 경제의 확대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게 불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디즈니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바일 반값 적용이라든지 단일 결제의 파격 요금제를 선보인 것도 결국은 구독 서비스로 가기 위한 초기의 규모의 경제에서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도 이런 경쟁 체제에서 컨텐츠의 독점적인 또는 창의적인 컨텐츠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 외에는, 가격 경쟁 외에는 딱히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디즈니나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초기에는 시장 진입과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저가 정책에 집중하여서 소비자를 흡수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보다 먼저 넷플릭스는 킹덤 1, 2 시리즈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40만 명의 이상의 관객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는 이런 킹덤이라는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 확보라는 중요한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컨텐츠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글로벌한 시장 확대의 선점의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넷플릭스는 K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단편의 영화에 대한 투자를 떠나서 CJ ENM과의 계약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컨텐츠, 드라마, 영화 등을 확보해서 방영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CJ ENM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넷플릭스의 드라마 20여 편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이 중요한 예일 것입니다. 국내 방송사에서도 해외 진출과 제작비 충당을 위해서 넷플릭스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글로벌 공급망을 190여 개국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확보하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사용자층과 컨텐츠 소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도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 소위 말하면 헤더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발로 뛰고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층이 우리나라와 같은 부분에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시장을 노리는 또 다른 가장 큰 우리만의 생태계와 우리만의 돌격할 수 있는 컨텐츠 문화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즈니는 단순히 영화 제작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디즈니 그리고 케이블과 방송 등의 미디어 부문, 테마파크, 리조트, 라이센스 등의 파크스 부분, 영화 제작 및 배갑 등의 스튜디오 부문, 스트리밍 해외 컨텐츠 유통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제작에서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컨텐츠들의 부문을 그들이 소비해 나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들의 영화를 보고 그들의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기고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형태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단순한 소비자로 전략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광범위한 컨텐츠 제작 능력과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로 승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 토종 OTT 서비스인 웨이브나 티빙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부분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적 컨텐츠가 세계의 일반적인 사고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광범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 구조로 지속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컨텐츠의 글로벌화를 꼭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류는 K-팝뿐만 아니라 영화,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킹덤에서의 조선시대의 배경과 여러가지 캐릭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사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캐릭터 핑크퐁에 나온 아기 상어에 대한 열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컨텐츠 시장의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대중적 인기에는 한국 컨텐츠의 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컨텐츠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라마, 예능, K-팝이 글로벌하게
세계에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OTT 사업과 토종 OTT 사업자 사이의 경쟁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웨이브 등 오리지널 컨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하는 대형 업체들이 계속해서 합병이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독점 형태든 어떤 협력 체제든 우리만의 컨텐츠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컨텐츠를 저가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확보하고 그 확보된 통로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패키지로 독점적인 서비스로 모든 고객을 흡수하는 구독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이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경쟁하고 있는 저가 정책 그리고 사용자 유입 정책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거대 기업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독점에 대한 형태에서 우리는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컨텐츠 기업,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나름의 컨텐츠 시장을 형성하고 그 컨텐츠 시장에서 독자적인 생태계,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